안녕하세요. 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학년도 수능 지문에 있는 보험 지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이 다 분석할 만큼 가치가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서 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요. 먼저 피부로부터 숙식노젠 지문이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지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선생님이 A와 B라고 하였을 때 A와 B가 만약에 정말 동일한 것이었다면은 애당초 A와 B라고 구분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두 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읽는 습관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던 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지문이 나왔던 게 이제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라던가 피부로부터 숙식 노젠을 들었을 때, 그 질문들이 어떤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했었지?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이렇게 지문을 딱 봤을 때 선생님의 이러한 필기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해낼 수 없다면은 공부가 아직 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에 신경을 써서 복습을 잘 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보험 지문을 살펴볼 건데요. 보험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나누자면은 비례관계와 그리고 또 굳이 나누자면은 비교 대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비례관계랑 약간 다른 느낌이고 늘 해왔던 비교 대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분류하기보다는 크게 봐서 케이스 분류를 연습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습하는 이 비대한계, 비교대조,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가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크게 보면은 케이스 분류의 일환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문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글에 반응하면서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정보가 등장했을 때는 필기도 해가면서 읽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지문들을 잘 읽어내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등장했을 때 이 케이스는 이거에 해당돼 저 케이스는 저거에 해당돼 이건 또 이거에 해당돼 식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풀어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읽으려고 해보시고 그 이후에 선생님 강의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이 뭐야? 첫 번째,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고 두 번째,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세 번째,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구나. 여러분 제가 아니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건데 1, 2, 3 이렇게 굳이 넘버링을 왜 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지문들 혹은 쉬운 뭔가 정보 유형이지만 좀 쉬운 어휘가 사용된 것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정보 안에서 이렇게 비교대조, 비례관계, 정보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둬야 정말 더 어려운 게 나왔을 때도 막힘없이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읽더라도 그리고 막상 이렇게 정리해놨을 때 문제에 크게 쓰임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정리하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보험이네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연적 조건이란 게 뭐야? 사고 발생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고 동시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겠어요? 유연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얘기가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료가 뭐야?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확률을 예측한다면은 감차의 대상이 많아지면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뭘 끼워 넣었어요? 아, 이런 비례관계가 있구나. 감차의 대상이 증가할수록 뭐가 돼요? 실제 확률로 근접을 하는구나. 뭐가? 예측 확률이. 정도 생각을 해주고. 자, 그러고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근전전 이득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기 때문에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선생님 수업 많이 듣는 학생들 눈치채죠?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뭐뭐 한대 하면서 말을 끊으면은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체크해 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사칙 연산도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B 더하기 C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B가 증가하면은 A도 증가한다. 이런 비례관계가 숨어 있는 건데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해서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증가하면 A가 증가한다라는 비례관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체크해야 돼요? 자, 공정한 보험이란 것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랑 보험금이 일치해야 되고, 보험금의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보험료 총액이랑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죠? 보험금의 기대값이 뭐지? 특히나 학력과 통계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기대값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평균 정도의 어휘력을 가지기만 했으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떡하죠?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뭐래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수로 한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기대값이 뭐다?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험률이란 것도 또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례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례관계 비스무리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사실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고 비례관계 그 자체긴 하지만. 그래서 보험료는 또 뭐예요?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나눈 거네요. 선생님, 이거 지문에 나와 있는데 굳이 또 적어야 되나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리를 하는 목적은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자꾸 정답 어딨지 하면서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읽을 바에야 정리해 놓은 거 바탕으로 한 번에 문제를 풀고 빠르게 넘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사이에 숨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그리고 심지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걸 보고 보험료랑 보험금의 나누기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전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편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따로 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자,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쉽지 않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많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반대로 했네요. 자,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자, 보험료율이
사고 확률보다 높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뭐래요? 반대의 경우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보험료율이 사고 확률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뭐 실전에서는 뭐 대충 총액 같은 글자는 빼고 적어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자, 아까 공정한 보험에서 성립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이랑 사고 발생 확률이 같고, 그래서 보험료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자, 이제 공정한 보험이란 개념을 알게 됐고 공정한 보험에서 이런 조건들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랑 보험금을 상정하는데 자, 그런데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은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왜죠? 싶으면 이걸 읽어보면 되겠죠? 앞에 나온 얘기들 계속 이어 붙여주면서 생각하는 습관 기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자,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천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험사가 그게 뭐래요? 고지 의무가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란 것이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되는데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란 것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첫 번째 승낙 결정하거나 두 번째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은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에 뭐가 생긴대요?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과정이죠. 2와 2 프라임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하면은 보험금 지급 혹은 반환 청구.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나왔으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비교 대조의 표지이기 때문에 일반적 법과 달리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행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고, 자, 근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대요. 방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한 반면 이제부터 뭐에 대해 얘기하겠다? 계약 해지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 뭔가 계약 해지권이 행사되는 경우와 뭔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글을 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자, 그럼 이때부터 케이스 분류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가장 편하게 했던 방식으로 설명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원칙은 고지 의무 위반이었을 때 원래는 뭐예요? 해지권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언제는 해지권이 제한된대요? 보험사가 위반을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해지권이 배제된대요. 아, 이때는 해지권이 없구나. 그래서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진 것이고 또 뭔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해서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기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 대해서도 나오는 이때는 뭐가 돼요?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은 있대요. 그럼 미리 앞서 정리했던 것들에서도 추가로 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해두면 좋겠죠. 방금 나온 게 뭐라고요? 관련이 없을 경우에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해지권은 쓸 수 있는데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아, 해지권은 쓸 수 있는데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 의무는 뭐 이렇게 특성을 검증해서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서 뭐 보험 법률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읽었으면은 저희 이제 열심히 읽으면서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들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긴 지문이었던 것 같지만 막상 정리한 거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들 보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부터 한번 볼게요.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니죠. 2번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 아니죠. 3번 공정한 보험의 경작적 원리. 공정한 보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보험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뭐였어요?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분쟁 없었고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었습니다. 보험 원리에 대한 얘기가 줄리 더 셉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가정이어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보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 2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애당초 말도 틀렸네요. 보험사가 청약을 하지 않죠.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하기 때문에 말이 틀려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두 번째,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같아야 공정한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이 뭐가 뭐라고 했죠? 조건부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보험금 지급이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여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 4번,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고지의무 위반 어떻게 쓴다 했어요? 고지의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쓴대요? 승낙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한다 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죠. 결정이니까. 그래서 4번이 맞아서 정답. 5번,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 애당초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한다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 안 하겠죠. 말부터 잘못됐고,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 여겨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물론 올바른 선지였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이 유사 비례관계들, 정확하게는 개념의 정의들을 열심히 정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39번을 풀기 위해서인데,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1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한대요. 정리해야 되겠죠? 다시 적겠습니다. 보기도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 확률이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 B고 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대요. 뭐 또 올리면 돼요? 우리가 정리했던 이런 관계들이 다 성립을 하겠구나. 이런 관계들.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시 표시해주면은 이런 관계들이 다 성립을 하겠구나. 이 신경 쓰면서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험료랑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위험 공동체 구성끼리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같고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별 중요한 조건 아닌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험료가 2배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이거 정리해 놓은 비례관계 잘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험료가 2배가 되면은 보험금은 어떤 비례관계가 있죠? 보험료 총액이랑 보험금 총액이 같다고 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2배가 되면은 보험금도 2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느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뭐죠?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변했어요? 보험금이 2배가 됐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때문에 기대값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단 이후의 문제를 너무 이제 문제를 가볍게 보기 위해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다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사실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무슨 상황이에요? 보험료가 2배로 올랐는데 왜 총액 얘기를 하나요? 구성원이 보험료가 다 똑같으니까 딱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전부 다 낸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방금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2배가 된다. 자, 어디 보고 풀면 될까요? 보험금을 2배로 높인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똑같은 데 보면 되겠죠? 보험금 2배 됐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2배가 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 해서 얘네도 틀렸네요. 자,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자, 보험료율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어디서 아나요? 어디서 알 수 있죠? 공정한 보험이란 조건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보고 3번에서 대체 어디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저희가 정리한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더 꼼꼼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험료율 다 적혀 있는데 왜 적나요?
막상 문제 풀 때 지문에서 찾으려면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적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정한 보험에서 성립하는 관계가 나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줬는데 생각이 안 났다면은 이것도 얘네와 더불어서 하나 더 적어줬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A는 0.1, B는 0.2란 것을 미리 잡고 적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B가 두 개입니다. 그 다음 4번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은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이다. 여러분 지금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죠? 그럼 보험금을 우리가 임의로 100으로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뭘 쓰면 될까요? 드디어 이 분수를 쓰면 될 것 같네요. 보험률도 알고 보험금도 임의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족하려면은 10, 20이 되겠죠? 보험료는? 그럼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인가?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반대죠? B에서의 보험료가 A에서의 보험료의 2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정답이 5번인 거 알겠는데 5번은 왜 정답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보험료가 서로 같다고 가정을 했는데 계산하기 쉽게 둘 다 2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금이. 그러면 방금 이 공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험금분의 보험료가 0.2가 되고 0.1이 되게 0.2가 되고 0.1이 되게 만들면 되니까 얘는 보험료가 잘못 적었죠. 보험금이 20이라 가져 반대로 또 반대로 적었네요. 자, 보험료가 20, 20으로 갖다 가정하고 그럼 보험금은 얘는 0.2 만들려면 100이 돼야 되고 얘는 0.1 만들려면 200이 돼야 되네요. 자, 그럼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는 0.1 곱하기 200이고 얼마예요? 20이고 B에서는 0.2 곱하기 100이니까 20으로 같아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 쉽게 바꾼 다음에 잘 정리해 준 다음에 간단한 사칙 영산을 몇 번 해주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해놓는다면은 헷갈리지 않고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글자를 그냥 빠르게 보고 문제로 넘어간다 해서 빨리 풀는 게 아니라 비문학은 결국 맞추려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내가 대체 여기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더 빠르게 풀고 도표를 또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종합해 보면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0번부터는 다음 단락이었던 고지 의무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없고 자기가 좀 지문 독해에 빡빡하다. 그러면은 단어들의 어울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A, B가 있고 그럼 A에서는 이런 얘기, 요런 얘기, 요런 얘기들을 했고 B에서는 요런 얘기, 요런 얘기, 요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선지가 어떻게 돼 있다? A 플러스 B 프라임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것 같은데라고 하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문에서? 분명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강제나 손해배상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인데 손해배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이 틀렸다고 판단해서 1번 정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문을 읽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1번인데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사 A는 보험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여기서는 해당은 안 되는데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이고 예외적인 것들에 해당되는지를 좀 신경 쓰면서 선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자,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 A에게 지금 누가 보험사고 누가 보험가입자인지 잘 봐야 돼요. 보험사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은 A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아까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해지권도 행사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어디 나와 있죠? 해지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은 1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지할 수 없으면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은 어디에 해당돼요? 예외가 아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배달 원금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확하게는 물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지금 말을 약간 헷갈리게 해서 함정을 파놨는데요.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B가 어떻게 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B가 중대한 과실을 했는데요? B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문에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문에서는 지문 내용만큼만 딱 사고를 해서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방금 선생님 판단을 어떻게 했죠? 여기에 해당하네? 그럼 반드시 보험금 어쨌든 받을 수 있겠지. 가 우선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지문을 열심히 잘 독해했다면은 고지 의무 위반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원래부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전부 포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전부 포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볼게요.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어디로 가면 돼요? 이 케이스죠? 어떻게 돼요? 해지권은 쓸 수 있는데 보험금은 줘야 되죠.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하네요. 3번이 맞아서 정답.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언제 알리지 않은 게 고지 의무 위반의 정의예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리지 않으면 다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고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인데 3번, 5번 선지 같은 거에서 헷갈렸을 때 뭘 돌아봐야 되냐면은 선지에 뭔가 내가 지문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우가 나온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내가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B도 중대한 과실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다던가 혹은 두 번째로 근데 사고 발생 이후에 바로 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에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은 당연히 관련된 지문 문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를 돌아가서 확인했어야 됐고 5번 선지도 마찬가지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돌아가서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머릿속으로 뭔가
그럴 수 있지라는 이제 짜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습관. 항상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되고요. 그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1, 2, 4번 선지를 판단할 때 교부 다 어떻게 했죠?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 케이스네? 여기에 해당하네? 여기에 해당하네? 여기에 해당하네? 그럼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네 라고 하면서 되게 정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접근을 했죠. 실전에서는 그렇게 정보 정리를 잘 해놓고 선지가 A인지 B인지 C인지만 판단해서 빠르게 정오를 판단해서 넘기는 것.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 지문을 살펴봤습니다.